예, 향후 원유 예측은 일단은 그냥 요 과거의 패턴을 다시 보여드리는 걸 눈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서 요거를 보여드리고, 방금 길게 녹음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거 맞추기도 힘들고요. 어쨌든 지금 해외 선물과 ETF 대응하는 방법들은 제가 방금이라도 금요일날 해외 선물을 올려드려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저의 예측인데 일단은 예전 걸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략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좀 눈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V자 반등도 보겠습니다. V자 반등 이렇게 빠졌다가 화들짝 올라오는 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25불에서 30불 사이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만기까지 눌리지도 않고 그냥 올랐는데요. 요거 보시고 또한 좀 더 일봉상 봤을 때 그냥 이 기간 동안 계속 상승만으로 5일선 지키면서 오르죠. 5일선 지키고 다 양봉으로 캔들도 그렇게 하면서 가고, 기억하실 건 이때도 이게 여기가 4월이고 여기가 1월인데요.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 4월 말이죠. 그래서 1월부터 4월 말까지 보통 이렇게 3, 4개월 동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먹기에는 콘덴고가 좀 작용해서 보통 여기서 좀 많이 먹고 좀 줄인 다음에 이후에 뭐 조금 저점을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분할로, 그 이후에는 조금 분할로 시기별로 조금 매수해도 여기는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에요. 콘덴고 때문에. 차라리 이때 2019년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입니다. 예, 한 번 눌리고 두 번 눌리고 지금이 여기쯤이라면 좀 더 오르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만기 때가 안 눌려요. 안 눌리고 대신 보세요. 여기는 대신에 일봉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루 정도는 5%씩 좀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5%씩 좀 하락하는데 재밌는 것은 11선을 안 깹니다. 11선을 안 깨고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냥 5일선도 안 깨고 이거 5일선은 깨요. 그냥 대충 눈으로만 발라두세요. 이렇게 조금 11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확대 한번 드릴까요? 조금 확대 드렸는데 오르다가 이렇게 하락이 한 5%씩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11선 요 추세를 안 깨고 이렇게 오른다. 11선을 잡으면은 그거 깨지 않으면 홀딩한다. 그 방법은 사실 2016년도 모델입니다. 이거는 한 2개월 기간에 올라 버렸네요. 지금 여기라면은 앞으로 한 2개월 기간에 2009년, 8년, 9년. 근데 낙폭으로는 이때가 최대죠. 왜냐면 147불부터 쭉 떨어져 왔으니까. 이건 또 조금 그냥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이때고 이때 지금이 만약 이때라면 다음 만기 때 이즈음에서 조금 더 가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0일 만기 때까지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오르는 패턴.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상승하기로 되면은 보통은 2개월이 안 걸리죠. 여기까지 거의 한 50불 때까지 33불에서 2개월이 안 걸립니다. 한 달 반 정도에 올라 버립니다. 근데 늘 보시면은 중간에 약간 횡보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죠. 몇 개월 후에 5월이죠. 여기가 2월, 3월에서 그 후에 상승 있다. 이때는 개미들이 포기했을 때 또 올려붙이고. 현재로 돌아볼까요? 이거 솔직히 짬뽕을 시킨다면 짬뽕을 한번 시켜볼까요? 짬뽕을 시킨다면 2019년 모델상 일단 V자로 올라옵니다. 짬뽕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2016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더 올라버리는 거죠. 40불까지 이렇게 2016년 여기서 다시 눌리는 게 여기까지 눌리면은 참 여튼 두 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도
여기서 또 살짝 한번 또 이렇게 찍었잖아요. 뭐 만기 날은 아니지만 깰 듯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염두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다 보고 상황 따라 정말 7월물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해서 만기 전후에 또 한번 징하게 누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데 글쎄요 뭐 이후에 뭐 이들이 마이너스로 다시 만들거나 해서 이들이 얻을 이득이 있을까요? 월가나 사우디나 미국이 얻을 이득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7월물에 개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6월물을 다시 겁주면서 7월물을 다시 하락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개인들이 7월물을 예전에 이때처럼 막 달려들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 예전처럼 쉽게 4, 50불까지 그러니까 또 하나 고려사항은 지금은 그때에 비해 올랐어도 지난번 26불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따라서 더 오를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데 그래도 이제 DLS 만기 등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또 예전처럼 5, 60불대로 확 단기에 올리기에는 DLS 원금 뜯어가려면은 또 이게 DLS 만기 때는 또 조금 눌리는 걸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불까지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저는 오를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기쯤에 만기 늦어도 이번 주 8일이나 늦어도 10일까지는 월물은 넘어가야 돼. 이것도 모르니까 또 만기 일주일 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단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어쨌든 다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올랐죠. 뭐 한 번 더 눌리든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2, 3개월 정도는 더 가져가는 게 보통은 정석이다. 나중에 눌리거나 혹시 마이너스가 없는다면은 월물을 조금씩 분산해서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뭐 30까지 많이 오를 것 같지만 근데 오르는 폭으로 보면은 이미 지난주에서 월요일까지 거의 한 7, 80% 올라 버렸어요. 상승 폭으로 하면은 그때 이거 2008년도에요. 이것도 7, 8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눌러서 너무 화들짝 올라버린 거죠.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근데 가격 레벨은 여전히 낮고. 어쨌든 그래서 투자를 뭐 올랐다고 7, 80%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투자를 당장 포기하고 전량 매도하고 나갈 생각은 없고요. 조금 늘리는 게 걱정된다면은 여기서 좀 많이 늘리신 분들은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은 월물을 조금 넘어가는 ETF는 이제 설명드렸죠. 코덱스나 타이거로 분산하는 정도. 타이거로라도 어쨌든 좀 들고 있어라 2, 3개월은. 만약에 다시 눌리는 그래 조금은 줄이는 이유는 또 다시 눌릴 경우에 조금 또 쩐이 있어야 저가 매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유로 손해를 ETF가 정말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ETF는 향후에 오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입으신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더딜 수 있는데 그걸 또 회복하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물론 무리해서 빡 뜰 수도 있겠죠. 근데 몰빵식으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큰 곤란을 당하신 분들은 왜 곤란 당했습니까? 보시면 몰빵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딱 꽂히면 사실 하고 싶죠. 싸니까. 근데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것을 조절할 줄 알아야만 이런 곤란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는 값으로 크게 지불했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어쨌든 분산해서 투자하고 계셔서 남아 있어야 또 나중에 또 뭐 주식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인버스를 투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신에 그렇다고 너무 쉽게 또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갈 것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전 재산을 또 몰빵해서 월요일날 들어온다. 뭐 그것도 저는 요번에 뭐 잘 될 수도 있죠. 뭐 갑자기 뭐 30불까지 올라 잘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또 나중에 어디선가 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되 제 의견은 조금 몰빵이나 무리하는 습관은 고쳐가는 게 제일 답일 것 같습니다. 맞출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네가 어떻게 될 거를 한번 그려봐라 하시면 일단은 상황 따라서 V자가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좀 만기 즈음에서 한번 살짝 눌리다 요번에 이제 어기를 깨는 정도로 하다가 만기 이후에 이렇게 늘리는 오르는 패턴 맞출 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보시고 상황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히 대응하겠습니다.